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파트가 처음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수학 2는 배워본 사람도 있고 안 배워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2는 어떤 과목인가요? 미적의 기초? 수학 2는 문과 미적분이에요. 자, 문과 미적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미적분이라고 배우는 과목이 있죠. 수학 2를 배우고 나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과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수열의 극한 파트는 말 그대로 수열을 배워야지만, 즉 수학 1에서 수열을 마지막에 배우잖아요. 그 수열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미적분에 해당되는 이 크게 한 3파트 정도가 돼요.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자, 이렇게 씁시다.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3단원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 중에 한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고 수학 1의 수열 단원을 배워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여기는 미분과 적분은 수학 2 미적분을 배우고 나서 배울 수 있는 단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미분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추가적인 어떤 더 조금 어려운 함수들 미분하는 거고요. 자, 문과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들만 다루어요. 다항함수. 박유성, 다항함수가 뭐죠? 항이 많겠죠. 네. 그럼 다항함수의 대표적인 건 뭐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죠? 다항함수 중에서 구체적으로? 2차 함수. 어우, 좋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 다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예요. 3차 함수는 들어봤나요? 네. 3차 함수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죠. 네. 아니요. 왜 못 그리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점 찍기도 못 하나요? 점은 찍을 수 있어요. 점은 찍을 수 있겠죠. 원래는 다 그릴 수 있는 건데 많은 그 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과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의 미분과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적분을 배우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요.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우는 미분과 적분은 다항함수 이외의 함수들, 다항함수 이외의 함수 어떤 함수가 있었죠? 유리함수 좋아요? 무리함수 좋아요? 원 괜찮아요. 네, 원. 삼각함수 좋아요? 도함수가 갑자기 왜 나와요? 배우지도 않은 거를. 자,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그려봤던 함수들 뭐 있죠? 네? 다 안 말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등등을 합쳐서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 자, 초월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 적분하는 것까지가 미적분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단원이 많이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21번, 수능 21번과 30번의 주재료입니다. 자, 21번과 30번,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21번, 30번이 뭔지 모르지만 21번, 30번 딱 번호 이름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수능 21번, 30번 느낌 어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와요? 아직 확 오진 않을 텐데. 진지한 확 옵니까? 네. 진짜 와요? 네.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미적분을 다 배우고 나서 훨씬 더 답답해질 거예요. 21번, 30번을 분명히 나는 미적분을 배웠어. 근데 못 풀겠어. 그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 번. 심지어 공부 열심히 했으나 성적이 안 나온 적 맞나요? 그거 극복한 적 있나요? 몇 개 극복한 적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번과 30번을 현행 21번, 30번을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얘가 같이 나와요. 같이. 이거랑 이거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수능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능 과목이에요. 미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수학2는 미적분의 기본으로서 우리가 1등급, 그러니까 수능으로 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맞아야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맞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들을 맞으면 다른 문제들은 다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수학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주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거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부터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의 정의예요. 자, 극한의 정의인데, 극한에 이제 기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리밋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리밋. 자, 리밋이라는 기호를 써서 한없이 커지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고,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자, 일단은 리밋이라는 기호는 한없이 가까이 간다예요. 근데 누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앞부분과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한없이 네모가 세모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 한없이 네모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세모로 가까이 간다. 한없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밖에서 벌써 졸린 건 아니겠죠? 축구할 땐 졸면서 축구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그럼 너도 지금도 움직이세요.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지금. 뭘 아니기는.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없이 무한히 큰 수, 무한히 큰 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수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심재윤? 무한대. 무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볼게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2x 마이너스 30만 할게요. 자, 박유성, 2x 마이너스 30만에 이 x가 한없이 무한히 큰 수로 가까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 숫자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이 전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한없이 커지겠죠? 여기다가 10만, 100만, 1000만, 1억 이런 숫자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처음에 이제 배우는 어떤 이 기호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심재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예? 계속 작아져요. 그래서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좋아요. 한없이 0을 향해 가게 되죠. 이렇게. 거기서 한없이 0으로 가는 거 이해됐습니까? 숫자를 점점 큰 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은 이 x에다가 점점 큰 수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100도 집어넣어보고 10만도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999999999 뭐 이런 것도 집어넣어봐야 되고 그래서 한없이 큰 수를 점점 큰 수를 집어넣다 보면 이 숫자 자체가 한없이 작은 수가 되겠구나.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여기서의 등호는 이다가 아니라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간다도 되고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박유성 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한없이 작은 수가 되겠죠. 한없이 작은 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어디로 갈까요? 박유성? 예? 그래서 어디로 커져요? 예? 그 위가 뭔데? 위를 뭐라고 불러요? 예? 제대로 해. 무한대. 자, 마이너스 무한대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0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999도 집어넣고 해서 쭉 집어넣다 보면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겠느냐? 한없이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런 경우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값으로 가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렴한다. 수렴한다. 자, 그러면 박유성 x가 무한대로 가는데 sin x 한번 해볼까요? sin x 어때요? 위아래로 지금 진동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진동이라는 말은 발산이에요? 수렴이에요?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발산이에요? 수렴이에요? 발산. 얘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죠. 계속 왔다리 갔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진동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진동도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에요.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면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리미트에 해당되는 요 값이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없이 커지니까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예요. 얘도 없는 거예요. 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는 거고 이렇게 딱 수렴하는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수렴한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이강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이 4개 중에서요? 이 칠판에다 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응?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직접 넣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넣어보지 않고 무언가를 외우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약속을 하겠습니다. 리밋 x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 1이라고 하는 값으로 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2x 플러스 1을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는 분명히 숫자에는 대소가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수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수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유리수면서 갈 수도 있고 무리수면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것은 두 가지를 따지는데 이렇게 따집니다. 리밋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밋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는 1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1 마이너스와 1 플러스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상상하라는 얘기냐면 얘는 x 자리에 1보다 큰 값이니까 1.1 같은 값들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작은 값 1.01 그 다음에 1.001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 무엇일까를 상상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단원 자체가 극한이거든요. 극한. 박유성, 상식을 내볼게. 인류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됐죠? 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BC가 뭐죠? 네?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 네. 예수 탄생 전과 예수 탄생 후로 나누는데 보통 역사는 원래 그거는 기독교에서의 입장이고 사실은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거든요. 선사시대가 뭐죠? 역사가 없는 시대예요. 문자가 없고 기록하지 못하는 어떤 문자가 없는 그 시대와 그 다음에 역사시대로 나누는데 역사시대가 시작된 게 5,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5,000년 중에 이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불과 몇 년 전이냐면 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 이 극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그 역사시대의 5,000년 중에 3,4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뭐 17분의 1, 18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 시기만 극한을 생각했다는 거야. 왜? 극한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심지어 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영원히 사나? 영원히 살지 못하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극한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존재인 거야.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두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한없이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극한을 생각해보고 이 극한을 생각해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이런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극한이 뭐고 뭐 극한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x가 1로 갈 때는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1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x에다가 1보다 큰 값들 중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값들을 점점 한없이 가깝게 해서 집어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에 0.9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에 0.99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에 0.999 집어넣고 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 값들을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1.0001 집어넣으면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박유성. 자, 계속해서 이런 값들을 집어넣었어. 1보다 크긴 하나 1에 가까운 값들을 점점 작게 해서 집어넣어 본 거예요. 어디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3에 가까이 가겠죠? 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예?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어디에 가까이 가겠어요? 3에 가까이 가겠죠. 자, 이거는요? 자, 이 값 계산해보고, 계산해봤더니 계속해서 계산하고 상상해봤더니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겠다? 3으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진 않아도 상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같잖아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3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값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진지한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수렴.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는 이 극한을 무슨 극한이라고 하냐면 큰 쪽에서 가는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우리가 수직선, 좌표 평면에서 우측이 크고 좌측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성, 못 맞히면 못 쉬는 거야?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대요. 이해됐죠? 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고요? 네.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간다고. 자, x분의 1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져요? 0의 수렴이에요. 네, 오늘 쉬는 건 글렀네요. 1의 수렴. 1의 수렴이에요. 네, 쉬는 거 글렀고요. 2의 수렴이에요. 네. 어디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들은 거예요? 뭐 하라 그랬죠?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0보다 큰 값들을 0에 가깝게 만들면서 집어넣어 보라고 했죠. 그러면 집어넣어 봐야 될 거 아니야. 0.1이 0보다 큰 값이지만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0.0001분의 1 해서 한없이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값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 얼마예요? 이 값은요? 이 값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점점. 그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게 상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발산한다. 뭘로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상상을 하라고, 상상을. 아시겠죠? 이 상상을 못하면 외워야 되는 거고 상상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니 뭐 얼마 했다고 한숨들을 그렇게, 응?